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성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 치료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충치가 있었을 때 그 진행 정도에 따라서 레진이나 인네이 혹은 크라운으로 치료를 하게 되잖아요. 한번 충치 치료를 했다고 이게 치료가 종료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치료를 잘 했느냐도 중요하고 또 어떤 식으로 유지 관리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치료한 밑으로 다시 충치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2차로 충치가 다시 생겼을 때 그러면 처음에 레진을 치료했던 거는 아마 그만큼 부위가 크진 않았을 테니까 충치를 제거하더라도 다시 레진이나 혹은 뭐 옆면으로 충치가 번졌다면 인네이로 치료를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인네이에서 2차로 충치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미 최초에 인네이를 치료했을 때에는 이미 이제 충치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을 거기 때문에 인네이를 제거하고 다시 인네이나 혹은 크라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에 크라운 밑으로 충치가 생겼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크라운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충치가 너무 깊어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겠죠. 오늘은 그 인네이를 제거한 후에 치료했던 증례랑 크라운을 제거하고 치료했던 증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제가 이제 최초에 치료한 게 2018년이고 상태가 썩 좋지는 않아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고 이제 다른 부위에 문제가 생겨서 2021년 올해 3년 만에 다시 오셨었는데 그때 보니까 치료가 꽤 잘 유지되고 있어서 치료 과정의 엑스레이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고 어떻게 유지되면 좋을지 그리고 그런 치료들의 수명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혹은 논문이나 교과서에 나오는 평균적인 수명을 가지고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통증이 있다고 불편하시다고 오셨어요. 보니까 제일 끝에 어금니고 그 앞에 거, 그 다음 그 앞에 거 작은 어금니인데 작은 어금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충치가 까맣게 진행된 걸 볼 수가 있죠. 이 위에 하얀 거는 기존에 인네이를 치료하셨던 자리입니다. 인네이 옆으로 다시 충치가 생기고 치아 속에 신경까지 이미 충치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라 인네이 제거하고 신경 치료를 통해서 크라운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이 치아도 뿌리 끝에 보시면 이렇게 염증이 잡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예전에 이렇게 이와 같이 신경치료를 부분적으로 하고 크라운을 씌웠는데 신경치료가 끝까지 되어 있지는 않아서 이 부위가 문제돼서 아마 염증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최초에 이제 크라운이랑 인네이를 모두 제거하고 치료를 시작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첫날은 이제 염증을 제거하고 약간 덜 하얗게 보이는데 임시 재료를 이용해서 그 치아 부위를 막아 놓았고 여기는 크라운을 제거하고 임시 치아를 일단 씌웠습니다. 신경치료를 한다는 게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라서 이런 것들은 이제 몇 번의 내원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 사진은 앞에 거는 이제 신경치료를 마무리를 했고요. 여기는 임시 재료로 다시 막아놓은 상태이고 보면 크라운이 이 뒤에가 다 썩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이제 크라운 부분은 요만큼 밖에 남아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현재 뿌리만 남아있는 상태죠. 그리고 뒤에 치아는 여기가 아말감으로 단단하게 막혀 있었기 때문에 아말감을 모두 제거하고 치료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뒤에 치아도 염증을 싹 제거하고 신경치료를 마무리하고 임시재료를 막아서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했던 상태이고 그 다음 치료는 크라운을 잘 씌워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머리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씌워서는 크라운이 탈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포스트라고 불리는 기둥을 치아에 넣어서 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기둥이 치아에 붙어 있고 이제 이 안에 기둥에 의지해서 치아 모양을 형성하고 그 위로 이렇게 하얗게 크라운을 씌운 모습이고요. 뒤에 치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경치료한 상태에서 여기에 이렇게 기둥이 들어가 있고 기둥이 있고 이 기둥에 의지해서 치아의 모양을 만든 다음에 크라운을 이렇게 수복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3년 후에 오셨을 때 다시 찍었던 엑스레이인데 뿌리 끝에 염증이 있던 게 깨끗하게 가라앉아 있고요. 지금도 잘 사용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최초에 이제 치료 시작할 때는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없었어서 그때 당시에 2018년에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이용해서 2개를 수복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진을 찍은 건 2021년인데 3년이 지났음에도 이제 주변의 잇몸이나 이런 것들은 깨끗하게 아물고 무난하게 잘 기능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이 치아와 이 치아가 이제 새로 씌운 크라운이고요. 여기는 기존에 이제 메탈 세라믹으로 되어 있던 크라운이었는데
메탈 세라믹은 아무래도 속에 금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져서 잇몸 쪽에 뿌리가 드러나게 되면 약간 어둡게 비쳐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르코니아는 메탈이 들어있지는 않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까맣게 보이는 부분들은 크게 눈에 띄진 않습니다. 메탈 세라믹과 지르코니아의 재료상의 차이는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 제가 지르코니아를 선호하는 이유는 메탈 세라믹은 메탈 위에 그 포세린이라고 불리는 그 도자기를 얇게 올려서 만든 구조물이라서 이게 탁 깨져나가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지르코니아는 조금씩 깨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아예 쪼개져 버리기 때문에,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메탈 세라믹은 이거를 뜯고 다시 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게 만든다면, 지르코니아는 전혀 그런 고민 없이 문제가 생기면 지르코니아 깨진 부분을 제거하고 크라운을 만들어서 씌워야 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재치료를 들어가게끔 하는, 치료하는데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고민할 여지가 없어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메탈 세라믹이 깨지는 확률보다는 지르코니아 깨지는 확률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지르코니아 자체가 안정성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두 개의 치아를, 인네이와 크라운을 제거하고, 그 크라운 머리 부분에 치질이 많이 없어서 기둥을 세우고 이제 크라운을 다시 씌운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그 일반적으로 치아가 있을 때 제가 환자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기둥에 대해서 약간씩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기둥을 세우면 치아가 더 단단해진다. 그러니까 기둥을 세우는 것이 기둥을 붙이지 않는 것보다는 치아를 더 오래 쓰고 강도를 강하게 하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라고 여기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기둥은 그냥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뭐를 피하는 거를. 기둥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마치 신경치료처럼 기둥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기둥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기둥을 세운다고 해서 치아는 절대 강해지지 않아요. 벽에다가 예를 들어 못을 박는다고 생각하면 벽에 구멍을 내고, 못을 억지로 때려 박지 않고 벽에 드릴로 구멍을 내고 거기다 뭔가를 박는다라고 하더라도, 드릴링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주변의 벽이 콘크리트 벽이라고 치면 금이 가거나 뭔가 손상이 될 수 있잖아요. 치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치아 내부에 비어있는 신경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 염증을 싹 긁어내고 이제 이 자리에 기둥을 심는단 말이에요.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안을 긁어내야 돼요. 신경치료한 주변의 치아들을 약간씩 긁어내야 되거든요. 기둥에 굵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둥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치아를 긁어내는 과정에서 치아에 뭔가 불가피한 상처를 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론적으로. 실제로도 그러하고요. 기둥의 목적은, 치아 머리가 크라운을 씌운다라고 하면 이렇게 치아를 삭제해서 이만큼을, 껍데기를 크라운으로 만들어서 치아에 딱 접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크라운을 유지시킬 만한 이 정도의 치질이 없어요. 치아에 썩지 않고 건전하게 단단한 구조가 없어요. 충치가 많이 진행돼 있어서, 예를 들면 치아가 뭐 한 이렇게 없어요. 요만큼만 남았다고 치면 이만큼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이만큼을 만들어줘야 여기에 의지해서 크라운을 씌울 수가 있잖아요. 치아 뿌리가 녹색으로 이만큼 남아있다라고 치고,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빗금친 이 부분을 그냥 저희 용어상 코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코어가 그냥 남아있는 치아가 전혀 없어서 코어를 그냥 쌓아 올려서는 붙어있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됐을 때, 기둥이라고 부르는, 저희가 포스트라고 쓰는 기둥을 여기다 올려 붙여가지고 이 포스트가 이 코어를 잡고 있게끔 하는 게 이제 포스트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기둥, 즉 포스트의 목적은 이 코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도 전혀 없고, 그냥 코어를 넣어서는 이 코어가 붙어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치아가 많이 안 남아서 코어를 붙잡게 하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고 기둥에 의지해서 기둥이 이제 코어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기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능한 한 길게 심어야 돼요. 신경치료를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뿌리 끝 2 내지 3mm의 잔가지도 많고 여기가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주고, 즉 신경치료한 끝에서 적어도 3 내지 4mm는 지켜주는 상태에서 최대한 길게 기둥을 세우고, 이제 이 기둥이 길게 들어간 상태에서, 기둥이 길게 박혀 있어야 코어를 붙잡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둥, 포스트라는 건 단순히 이 코어를 그냥 쌓아 올려서는 이게 코어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코어를 붙잡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포스트, 즉 기둥이다. 기둥을 함으로써 치아는 절대 강해지지 않는다.
치아를 깎아내는 이 과정에서 뿌리 쪽에 손상이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 기둥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최선이고, 그냥 기둥을 하지 않고 코어를 넣었을 때 코어가 탈락되거나 그러면 크라운도 다시 탈락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코어의 유지가 안 될 거라는 판단이 되면 그때는 이제 기둥을 세워서 진행을 하게 되죠. 좀 전 케이스에서는 보시면 제가 이제 기둥을 여기 이렇게 여기 끝에 요만큼 남겨놓고 최대한 길게 해서 기둥을 세웠고요. 치아가 거의 뿌리만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코어를 올려서는 이게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포스트를 하고 크라운을 진행을 했습니다. 왜 기둥 안 하냐고 여쭤보는 환자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 오해를 풀고자 한번 길게 말씀을 드려봤어요. 기둥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최선이다. 요즘에 레진이나 이런 것들이 접착력이 좋기 때문에 굳이 뭐 기둥을 안 해도 레진 코어만 가지고 코어를 치아에 접착시킬 수 있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기둥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환자분의 전체 파노라마 사진을 쭉 한번 치료 전부터 봤던 건데, 최초에 이제 이쪽에 인레이와 크라운이 있는데 그 치근단 사진이라고 조그만 사진에서는 잘 보였는데 파노라마는 흐릿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처음에 치료를 했던 게 여기가 많이 썼고 이쪽에 염증이 있어서 치료를 시작을 했던 거고요. 이 반대쪽은 다른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하시고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 두 개 치아에 크라운을 하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몇 년 후에 오셔서 보니까 이제 여기는 제가 크라운을 했던 자리는 뿌리 끝에 염증도 이제 잘 아물고 있고 한 상태였고, 여기는 타치과에서 크라운을 하고 오셨는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신경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아 주변에 뼈가 다 녹아있고 흔들리는 상태에서 전혀 개선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치아 같은 경우도 살릴 수 있으면 신경치료를 뭐 재치료를 하든지 해서 하고는 싶은데, 이와 같이 뿌리 끝쪽의 염증뿐 아니라 위에서부터도 뼈가 이렇게 녹아있는 케이스면 단순히 이 뿌리 끝의 염증으로 인해서 뼈가 녹아서 이것만 해결해서 되는 케이스는 아니고 옆에 잇몸에 있는 이 뼈도 충분히 재생이 되어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녹아서 내려간 이렇게 골 결손은 잘 치유가 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치주적으로 원인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치아 주변에 치석이나 뭐 다른 강한 교합력이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가지고 옆에서부터 뼈가 녹은 경우에는 이게 치료를 한다고 잘 재생이 안 돼요. 이 치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얘는 이제 크라운을 했으나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첫날 염증이 워낙에 심해가지고 발치를 하고 좀 기다렸다가 이게 뼈가 좀 차야 되니까 이 경우는 발치하고 바로 심을 수는 없고 발치하고 한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기로 했었고요. 참고로 위에는 이렇게 교정용 와이어, 단단한 SS 와이어를 붙여가지고 치아가 움직이지 않게끔 붙잡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치아를 발치하고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에는 그 시간 동안에 치아가 이동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윗니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지 않게끔 고정해주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임플란트를 심고 보철을 해서 마무리를 잘 했던 케이스예요. 여기를 치료하면서 보면 이쪽은 파노라마 제가 쭉 보여드린 거에서는 염증이 남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사라진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파노라마 사진과 치근단 사진이 찍은 시점이 달라서 이 염증 때문에 체크하면서 찍으면서 우연히 여기가 발견됐던 건데, 치료하고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치근단 쪽에 그 염증이 있던 자리가 뼈가 어떻게 차는지 잘 볼 수 있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편 임플란트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를 심고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이용해서 나사 홀은 레진으로 막고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마무리를 잘 했던 케이스예요. 오늘은 재치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같이 치료를 하고 나서 잘 유지되는 케이스들도 있고, 이럴 때 제가 이제 치과 의사로서 많이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치과에 갔을 때는 이거를 빼자고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상태인데 그걸 치료해서 또 3년 이상 또 앞으로도 잘 쓸 거라고 기대가 되는 상황이 오면 결국 보람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치료를 마치고 이게 장기적으로 잘 유지되는 걸 관찰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보람이 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많이 상한 치아를 치료한 경우에 치료 전에 예를 들어 이런 치아를 어쩔 수 없이 크라운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누가 해도 10년 이상 쓸 수 있죠. 치료 전의 상태가 깨끗했으니까. 하지만 치료 전의 상태가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치료를 했을 때 아무래도 깨끗한 상태보다는 많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했을 때 기대되는 예후는 아무래도 치아의 수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 예우는 낮을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이제 이치아도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10년, 20년 쓰기를 기도하는 마음이지 이거는 무조건 한 20년 이상 씁니다라고 장담은 할 수가 없죠. 많이 상해 있는 치아를 치료를 했을 때 10년, 20년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썼으면 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뭐 주변에 플라그나 이런 것들을 꼈을 때 잘 청소하고 정기적으로 교합 확인해서 혹시 뭐 과한 힘이 가해지진 않는지 그런 정도로 정기적으로 체크하면서 교합 조정과 주변의 치석이나 이런 치태에 잘 끼지 않게끔 닦아주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유지하면서 최대한 오래 쓸 수 있기를 기도를 해봅니다. 오늘은 그 재치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중간에 치과 크라운을 할 때 기둥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